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길고 길었던 미중무역 협상의 1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월 15일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은 1차 미중무역 합의에 공식 서명하고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1차 합의 직전인 1월 13일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하였으며 한 단계 아래인 환율 관찰 지정국으로 낮추었습니다. 한국도 기존 그대로 환율 관찰 지정국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보이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 중국의 숨통을 조인 것입니다. 그랬던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해제시켜 주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중국은 처음부터 환율 조작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미국이 입는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이상이며 두 번째, 경상수지가 GDP 대비 3%를 초과할 것이며 세 번째,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 대비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 지정국이 되며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첫 번째 조건만 충족시키고 나머지 두 개의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버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역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진행된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모습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지정되지 말아야 했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되었다고 한들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풀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14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한화 230조 8,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완제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업 분야 400억 달러, 서비스 400억 달러로 총 4개 분야의 구매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결국 중국은 처음부터 당하지 말았어야 했던 환율 조작국 해제를 위해 미국에 230조 원어치 물품 구매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협상 내용이 전해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완전히 패배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 언론사인 환구시보는 중국 인민들은 이번 합의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돼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중국인의 구매력이 올라갔다는 의미이자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논평을 남겼습니다.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올라가서 처음부터 아니었던 환율 조작국을 풀기 위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230조를 내주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봐도 굴욕적인 협상 내용을 억지로 포장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차 미중 무역 협상 타결과 환율 조작국 해제로 중국이 한숨 돌린 모양새이지만 휴전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협상 이후에도 미국이 현재 중국산 수입품 3,700억 달러, 한화 약 426조 원어치의 매기는 25% 이상의 고율 관세는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3,700억 달러는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전체 수출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결국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미국 측은 1차 협상안이 끝나기도 전부터 2차 협상을 착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1차 협상에서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환율, 자본시장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면 2차 협상에서 다룰 내용은 강도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잔뜩 보여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는
미국 측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만큼 2차 무역 협상은 1차보다 중국 입장에서 훨씬 어려울 전망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두 번째 임기를 맞은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의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잠깐의 휴식 뒤에 더 험난한 미중 무역 협상 2라운드가 남아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앞날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